제가 전에도 이제 헤드헌터 받아서 30% 올려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직하지 않겠다라는 사실. 벨이라든지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요새는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나름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한가 봐요. 뭐 이제 겨우 100명이 구독자가 넘어서 사실은 이거를 좀 많이 제가 이제 경험하고 담고 있는 거를 많이 전달을 하고 싶고 많이 공유를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있고 예.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맨날 집에서 재택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재택하다가 지금 네,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이렇게 솔직한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을 주로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물론 국내 대기업도 잠깐 아주 잠깐 있었고 국내 기업도 잠깐 다녀봤지만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오늘 어쨌든 또 링크드인 통해서 또 저한테 그러니까 이직 오퍼가 오는 거죠. 이직 제안이라고 하죠. 오퍼는 아니죠. 이직을 오퍼라는 게 오퍼도 될 수 있겠다. 이직 오퍼나 이직 제안이 오는 거죠. 보통 이제 링크드인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기회도 많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구인구직 하시는 분들은 이직 제안들이 이제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좀 참고하실 겸 저의 넋두리 좀 얘기할 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어쨌든 서로 느낌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서로 기대치가 다르고 또 경험치가 다르고 또 본인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뭔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가치관의 근저에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뭐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어쨌든 결론은 직장 생활은 한계가 있다. 근데 이 부분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접근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핵심은 저는 링크드인 통해서 또 하나 제안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특히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모든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는 그 이면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마 이직하는 사람들이나 뭐 사실 경력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취업을 하려는 분들 특히 외국계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오늘 자꾸 이야기가 헛도는데 그 이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고 링크드인을 잘 활용하시면 구인구직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직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경력 이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기회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 인류 대기업에서 뭐 어떤 포지션에 어떤 관리자급을 원하는 이제 그 공고를 보고 이제 헤드헌터가 전화가 왔었고요. A라는 헤드헌터가 링크드인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와서 고민을 하다 회신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외국 기업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기업에 좀 아직은 의사가 크게 있진 않다.
네, 정중히 회신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정중히 이제 처음에 감사하다고 하고 항상 회신을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의사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서 지금 한 거의 2주나 3주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또 다른 헤드헌터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 헤드헌터는 잡 디스크립션, 잡디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걸 설명을 해줬고 지금 이 헤드헌터는 그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데 원한다라고 저한테만 온 거예요. 근데 회사 이름을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매칭시켜 봤더니 같은 회사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예요. 동일한 회사. 왜냐면 설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가 그 회사였구나. 그때 저는 이제 처음에 거절했던 거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의 그 주력 물류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물류회사가 아니라 뭐 자회사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동일한 회사인데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관리자급인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긴 했는데 이 부분 이제 제가 오늘 방금 회신을 하고 영상을 켰는데 뭐라 그럴까 어떻게 회신했냐면 아직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회사가 뭐 연봉이나 복리후생이나 특히 워라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뭐 그렇다고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뭐 월등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뭐 워라밸이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워라밸이나 다른 측면에서 같이 보면 뭐 그렇게 전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라밸이 뛰어나면 뭐 그만큼 스트레스라든지 자기 시간을 더 갖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항상 뭐 아쉬운 건 있는 거고 사람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도 문자 회신을 그렇게 그러니까 메시지로 회신도 했지만 지금 회사가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뭐 외국계 기업 중에 뭐 강소기업 하지만 여기는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꽤 큰 기업이거든요. 대기업군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막 계속 확장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퍼튜니티라고 하잖아요. 내부에서 어떤 기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떤 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번 성숙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네임밸류와 그 문화와 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선 이제 쭉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런 회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일하고 뭐 정년까지 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뭐 본인이 욕심이 많다던가 정말 내가 그 내부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거나 막 승진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러면은 좀 기회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제가 과거에도 전에도 링크드인 이직 제안 받고 했을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이제 고민을 하고 되는 게 딱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회신을 다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급이 어떻게 되고 연봉 레인지가 어떻게 되나 일단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정도가 저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직을 할 거면 어느 정도의 연봉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맞다.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른데 일단 연봉 수준은 자기 연봉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커리어상 굉장히 뭔가 다른 전환이 되고 내가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 직무를 하거나 그 회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목표가 있지 않는 한 연봉은 어느 정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전에도 이제 헤드헌터 받아서 30% 올려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직하지 않겠다라는 사실 의미예요. 거의 뭐 제가 무슨 엄청난 뭔가 스킬을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뭐 엄청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자체에서 주는 이런 첫 번째 워라밸, 그 다음에 복리후생, 그다음 급여 수준 세 가지를 하나로 뭉뚱그려 봤을 때, 그 다음에 업무 일하는 컬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강도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한 30%는 올려줘야 이직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예, 그거예요, 딱. 한 30%가 올라가면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한번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제 50인데 앞으로 뭐몇 년간 한번 뭐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그러니까 직무 그 뭐라 그럴까, 셀러리맨의 마지막을 한번 불살라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한 10% 15% 올려가지고 뭐 가서 이직해서 그 스트레스 감당해 가면서 일하면서, 예, 그럴 필요는 없다,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영상 저번에 찍으면서도 계속 뭐 외국계 기업하고 국내 기업 비교하고 막 이랬는데, 제 솔직한 생각은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그랬어요. 거의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계 기업하고 국내 기업하고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제가 좋은 회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일하는 업무의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일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그 워라밸이라든지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성향이 제가 그런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되게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케아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삼성에 잠깐 이직을 했을 때도 정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도 그런 생각이 강한 측면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또 이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 그 생각이 많이 굳어졌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부분이 뭐냐면, 나는 그런 부분이 관계없는 성향의 사람이고 국내 기업, 뭐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국내 기업 직원 되게 많은, 그리고 잘 알려진 기업에서 뭔가 뭐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는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다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아까 연봉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뭐 한 3, 40% 올려주지 않으면 이직하기 싫을 정도의 수준의 어떤 회사가 주는 베네핏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제안 온 것도 상당히 꽤 메리트가 있는 제안이죠. 제가 나이가 50인데 제가 아무리 이제 라이센스가 있고 하지만 또 업무 영역도 좀 뭐 다양한 다른 분야도 있고, 사실 대기업 쪽에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있고 한데, 그걸 다시 한번 과거의 실패를 딛고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고 연봉을 그 정도 올려준다고 하면 충분히 스트레스 감당할 만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0%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뭐 웬만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회사가 주는, 이런 외국 회사가 주는 베네핏이란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국내 뭐 어느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뭐 제안을 한다고 해도 내가 왜 굳이 가서 그 개고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대기업 간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뭐 정말 승승장구해서 예? 연봉 막 5, 6억씩 받고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뭐 몇 명 안 됐잖아요. 그게 의미가 크게 없는 그런 노력이고 없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그렇게 이제 헤드헌터 분한테 회신을 해놓고 곱씹어 보니, 그래도 이 회사가 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 이직을 이제 해야 되는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가,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 뭐 주관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보면 사실 딱히 발전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내가 찾아서 정말 회사 내에서 이것저것 하고 셀프 트레이닝 하고 막 찾아서 뭔가 프로젝트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면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회사 자체에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퍼튜니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내가 찾아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회사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머추어하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하지만 막 성장을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얻어지는 뭔가 다른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게 또 나이하고도 관련이 되죠. 제가 30대고 40대 초반이라고 하면 해보겠다만 그 다음에 뭔가 기회를 위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제 공부하는 게 다 귀찮고 뭐 하는 게 사실 좀 힘이 든 측면이 있죠. 네, 그런 측면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뭔가 성장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장을 회사가 해야 자기도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 그거에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뭔가라도 찾아서 하고 정말 뭔가도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지금은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의 측면 질문 원에서 보면 그게 대답은 네거티브한 거죠 솔직히. 네. 좀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서도.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 나는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인데 이것도 첫 번째하고 좀 관련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여 측면에서 보면 뭐 저는 제가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하는 그 영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자리매김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여가 정말 뭐 정말 높은 수준의 어떤 기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부는 하고 있다. 50%는 yes, 50%는 no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보면 한 25% 정도만 이제 만족하는 답을 이제 그 답변에 yes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 75%는 뭐 이직을 해도 되는 뭐 상황 쪽으로 더 기운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판단은 그렇게 열망이 있진 않다, 모티베이션이 충분하지 않다.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획기적인 뭔가가 있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스스로를 뭐 과소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포지션이 넓어지거나 이제 뭐 직무가 확장돼서 뭔가를 이 나이에 뭔가를 도전하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뭐 가서 하면 하겠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뭐 아예 모르는 게 없는 아예 모르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조금씩만 하면 다 되는 분야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받은 이런 제안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외국계 기업이 주는 메리트가 그래도 상당한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상황이나 나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판단을 본인들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 획기적이지 않으면 사실 아,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끔 이제 이렇게 재택근무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소외감도 좀 있죠. 왜냐하면 계속 재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일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정체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외국계 기업이 사실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특히 지금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넋두리처럼 제가 최근에 받은 그 제안을 통해서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솔직히 더 까놓고 얘기하면 많이 다른데 좀 뭐랄까 국내 기업에서 물론 외국계 기업에서도 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고 한데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면 참 다 월급쟁이고 어차피 뭐 샐러리맨들이고 오너도 아닌데 참 개고생들 많이 한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굳이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하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솔직히 하고 그래서 제가 외국계 기업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도 외국계 기업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사람을 약간 중심이 나요.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뭐 일례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도 항상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주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되게 개도국 같은 경우 인도나 이제 다른 회사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마스크 지원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도록 빨리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요.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고 또 그때 이제 그 비즈니스 이제 뭐라 그럴까 이머저시 플랜처럼 이제 가동을 해서 좀 휴가도 좀 뭐라 그럴까 연봉을 좀 동결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사가 또 올해는 작년에 또 보상을 해주더라고. 그 전에 코로나 첫 해에 그랬었고 두 번째는 또 그걸 보상을 해줘요. 휴가를 이제 유급 휴가를 이제 뭐 5일인가 이렇게 되게 많이 주면서 쉬라고, 예, 이렇게 쉬라고. 그때 연봉을 동결하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휴가를 막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하면서 또 회사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워라밸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 직원들이 뭐 아프거나 가족의 일이 있거나 뭐 애를 뭐 등하교 시키거나 어쨌든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굳이 휴가를 내지 않아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서 나 이런 일 때문에 잠깐 어디 갔다 온다 아니면 그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럼 그 일을 하고 이제 또 일을 하는 거죠. 회사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다시 국내 기업 아무리 뭐 좋은 포지션이라 연봉을 올린다고 해도 그 회사에 가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를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고 정해진 룰과 시간과 뭔가 그 결제 라인, 보고 라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진행을 할 때 과연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소화할 수 있을까? 제가 과거에 삼성 잠깐 갔을 때 그때에 그때도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거라 좀 이제 고민을 좀 어려웠었지만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간 두려움도 있고 좀 고민도 있는데 뭐 지금은 많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려면 연봉에 이런 거 많이 올려주면 그거 해보겠다. 뭐 그거야 뭐 이제는 생각이 좀 많이 또 달라졌죠. 좀 나이가 이제 또 들고 나니까 그때보다 마음이 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인내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생각이라는 것들이 더 이제 성숙해졌기 때문에 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모티베이션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만큼 외국계 기업의 어떤 좀 제가 과거에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좀 강렬하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좋은 측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좋은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일할 때 스트레스가 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좀 안 좋은 또 결과라든지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것들,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그러니까 경험한 링크드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사실 얘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그걸 다 얘기하면 혹시나 이 영상을 또 우리 회사에서 보거나 또 좀 조금 얘기하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얘기는 더는 하지 않고요. 저는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저것 섞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약간 두서가 없었긴 했는데 뭐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들으셨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